오늘 저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뇌경색 예방의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해요. 여러분, 왜 병원에서는 뇌경색 환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환자가 줄어들면 손해보는 구조. 안타깝게도 의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식습관에서 이것 하나만 바꿔도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아요. 특히 지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가족 중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지금이 바로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70대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뇌경색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이에요.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정말 어렵고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져요. 진료실에서 들은 이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중풍 온 뒤로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나았을까 봐요. 하지만 여러분,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전조 증상만 제대로 알아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평소 식습관만 바꿔도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진 분도 계세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정말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면 뇌경색 전조 증상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어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음식으로 혈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평생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의료계에서 문제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료 의사들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려고 해요. 뇌경색이 한 사람의 삶을 나아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수없이 봐왔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의사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당신의 혈관 건강 회복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현수입니다. 매일 다양한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진단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마 약 드시고 짠 음식 줄이고 운동하라는 형식적인 가이드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자고 하셨겠죠. 여러분은 약만 먹으면 괜찮겠지 하며 평소와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다음 검사를 하러 가시겠죠.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응급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병원에서 뇌경색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소극적이란 사실이에요. 제대로 된 예방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일정 수치만 관리하고 약만 줄 뿐이죠. 결국 뇌경색을 예방하는 건 99% 개인의 손에 맡겨둔 거예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평생 먹어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노년기에는 단순히 약만 먹는다고 해서 혈관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식습관만 바꿔도 혈관은 다시 깨끗해져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미 혈관이 좁아진 분들까지도 얼마든지 혈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뇌경색의 전조 증상 3가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큰 화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엔 혈관을 뚫어주는 보물 음식 3가지와 이를 활용한 혈관 건강식단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뭘까요? 바로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뇌경색은 발생 후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놓치면 반신불수, 언어장애,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조 증상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해요. 절대 집에서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전조 증상은 바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쪽 팔이 저리거나 힘이 없어서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게 돼요. 혹은 걷다가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절뚝거리거나 넘어지게 되죠. 이때 중요한 건 양쪽이 아니라 한쪽이라는 거예요. 뇌경색은 뇌의 한쪽 혈관이 막혀서 생기기 때문에 몸의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아 보세요. 10초 정도 유지할 때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거나 힘이 빠진다면 이건 위험 신호예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단순 근육통이나 관절염으로 착각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러려니 하고 넘기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한쪽 팔다리 마비는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응급 상황이에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한 환자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빠져서 칫솔을 떨어뜨렸대요. 그런데 잠깐 그랬다가 괜찮아져서 그냥 넘기셨어요. 그러다 저녁에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번엔 다리까지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셨죠. 응급실에 오셨을 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 있었어요.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만약 첫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두 번째 전조 증상은 바로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엔 말을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잘 안 나와요. 본인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건 뇌의 언어 중추 부분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는 문장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발음이 꼬이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일시적인 건망증이나 혀가 꼬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말도 어눌해지고 잘 잊어버리는 거 당연하다고 넘기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언어 장애는 뇌경색의 중요한 전조 증상이에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에요.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고 다른 쪽은 처지는 거죠. 이것도 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대칭으로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한쪽만 올라가거나 침이 한쪽으로만 흐른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세 번째 전조 증상은 바로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요. 혹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의 부분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일반적인 어지럼증과 다른 점은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고 다른 증상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지럽고 동시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이건 확실히 뇌경색 증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을 단순 빈혈이나 귀 속 문제로 생각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 어지럽고 비틀거리는 게 당연하다고 넘기시죠. 하지만 갑자기 심하게 나타난 어지럼증의 다른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절대 넘겨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증상은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마치 커튼을 친 것처럼 한쪽 시야가 가려지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도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이건 눈으로 가는 혈관이나 시각 중추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FAST라는 단어예요. F는 페이스 얼굴이에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는지 확인하세요. A는 암팔이에요.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이 처지는지 확인하세요. S는 스피치 말이에요.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하게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T는 타임 시간이에요.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라는 뜻이에요. FAST, 패스트. 이 네 글자만 기억하셔도 뇌경색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전조 증상은 정확히 아셨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뇌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뇌경색은 왜 생길까요? 바로 혈관이 막혀서예요.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각종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그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야 하는 뇌세포들이 죽게 돼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뇌경색은 한번 생기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녹이고 혈액을 맑게 해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음식에 있어요. 지금부터 혈관을 뚫어주는 보물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물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참치,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죠. 그래서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걸 막아줘요. 또 혈액을 맑게 해서 끈적끈적하지 않고 잘 흐르도록 도와줘요. 혈전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 주고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등푸른 생선의 효과가 확인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0% 이상 낮았어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낮아졌고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충분해요.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아요. 다만 튀기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어 버리니 튀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찌거나 굽는 거예요. 소금간만 살짝 해서 구워 드시면 고등어 본연의 고소한 맛도 즐기고 오메가3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려운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드셔도 돼요.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아요. 생선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 셀레늄 같은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등푸른 생선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자연의 청소부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이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보물 음식은 바로 마늘이에요.
마늘은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불렸을 만큼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특히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또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해줘요.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죠. 쉽게 말하면 마늘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마늘의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12주 동안 매일 마늘을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졌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15% 이상 감소했고요. 동맥경화 진행 속도도 느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마늘을 하루 한두 쪽 정도 드시면 돼요. 하지만 생마늘은 맵고 자극적이라 위가 약하신 분들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익혀서 드셔도 괜찮아요. 효과가 조금 줄긴 하지만 여전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마늘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할 때 마늘편을 함께 볶아서 드셔도 좋아요. 나물을 무칠 때 다진 마늘을 넣어도 좋고요. 고기를 구울 때 마늘을 함께 구워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혹은 마늘을 통째로 쪄서 하루에 한두 쪽씩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찐 마늘은 생마늘보다 자극이 적고 달콤해서 드시기 편해요. 꿀에 재워둔 마늘 장아찌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늘을 까서 꿀에 담가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매운맛이 줄어들고 달콤해져요. 하루에 한두 쪽씩 꺼내 드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하루 두세 쪽 정도가 적당해요. 또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마늘은 혈관을 지키는 천연 보약이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점점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보물 음식은 바로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잣,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먼저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벽이 손상되는 걸 막아줘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죠.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등푸른 생선을 먹기 어려운 날엔 호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대규모 연구에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았어요. 뇌졸중 위험도 20% 이상 낮아졌고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한 줌이면 대략 아몬드 20개에서 25개 정도예요. 호두는 4~5쪽 정도고요.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도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어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거든요. 견과류는 간식으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 대신 한 줌의 견과류를 드세요.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아침 식사에 곁들여도 좋아요. 요거트에 견과류를 뿌려 드시거나 샐러드 위에 올려 드시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주의하실 점은 소금에 절인 견과류보다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견과류는 혈압을 높일 수 있거든요. 또 기름에 튀긴 견과류보다는 생것이나 볶은 것을 선택하세요. 견과류는 혈관을 보호하는 작은 보물이에요. 매일 한 줌씩 꾸준히 드시면 혈관 나이가 점점 젊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혈관을 뚫어주는 보물 음식 3가지 등푸른 생선, 마늘,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이 재료들을 중심으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의 핵심 원칙은 간단해요. 첫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세요. 삼겹살, 갈비, 버터, 튀김, 과자 같은 음식은 혈관을 막는 주범이에요. 이런 음식을 줄이고 대신 생선과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둘째,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해줘요. 몇 끼 식사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셋째,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흰 쌀밥, 흰빵, 면류 대신 현미, 통밀, 잡곡을 선택하세요. 넷째, 소금을 줄이세요. 짠 음식은 혈압을 높여 혈관에 부담을 줘요. 국물은 적게 드시고 간은 싱겁게 하세요.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침에는 잡곡밥 반 공기에 된장찌개 한 그릇, 고등어, 구이 한 토막,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을 곁들이세요. 여기에 마늘 장아찌 한두 쪽과 김치를 함께 드시면 완벽해요. 점심에는 현미밥에 두부 샐러드를 준비하세요. 두부 반 모에 각종 채소를 듬뿍 올리고 견과류 한 줌을 뿌려 드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만들어 뿌리세요. 저녁에는 연어구이나 삼치구이를 메인으로 하고 브로콜리찜과 양배추 샐러드를 곁들이세요. 여기에 귀리가 들어간 잡곡밥 반 공기를 함께 드시면 돼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사과 같은 과일을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혈관에 좋은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혈관을 막는 나쁜 성분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처음엔 싱겁고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요. 오히려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3개월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혈압 수치가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뇌경색의 전조 증상 3가지 기억하시죠?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심한 어지럼증이었어요. FAST 이 4글자만 기억하셔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혈관을 뚫어주는 보물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등푸른 생선, 마늘, 견과류였죠. 이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점점 깨끗해져요. 그리고 건강한 식단 구성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또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스스로 챙길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혈관 건강으로 지키는 행복한 노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